네, 코스닥 시장은 급반등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또 매수 주체의 공백으로 견딜 만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히 여겼던 탓인지 오늘의 하락은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 또 순간 혹시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만큼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업종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또 비트코인 섹터의 제이시언, 메커스 등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국내 증시가 흔들리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움직이는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메디톡스가 하반기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선방을 했고요. 또 카카오도 막판 코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줄일 때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건 역시 철저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아우보다 형님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두들겨 맞을 때면 더 강하게 맞았는데 오늘은 조금 덜 맞았죠. 모든 관심이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이제 쏠려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은 예의상 약세의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크게 무너지거나 또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견딜 만한 코스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브렉시트로 시장이 급락하고 또 급반등할 때 수치로서는 외국인의 역할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건 외국인이 680포인트 아래에서는 언더슈팅 구간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나름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버텨주면서 지수는 급반등이 나왔고 지속적인 되돌림의 연속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장중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매도의 주체인 외국인을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급락할 때 이틀 연속 매수에 적극 가담한 것은 외국인이었고 또 소폭 매도는 나갔지만 크게 시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수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아마 지금은 이걸 잊고 또 그저 지금 다시 시장이 내려가는 건 아닌지 오로지 외국인의 매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작은 수급에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만큼 매수 주체의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매력은 이미 상승을 하면서 잃었고요. 또 그렇다고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원화 약세로 환차손까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흐름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에 신경을 쓴 나머지 코스닥은 조금 덜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라리 지금으로서는 관심을 덜 받는 게 코스닥으로서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브렉시트, 유가 약세, 경기 둔화, 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등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없었던 얘기들이 아니죠. 늘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제는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없고 또 이제 서두를 필요도 없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격언까지 주는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요며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비교적 큰 폭의 순매도를 단행을 했어요. 하지만 브렉시트가 일어났던 당일, 그러니까 24일이라든지 그 다음 월요일장에서 외국인이 큰 폭으로 순매수했던 것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종목 잡기가 좀 수월했나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 많았나 봐요. 네, 다행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상보를 보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TCL 그룹으로부터 1억 달러, 또 우리 돈으로 1,1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보이며 급등했다가 또 보합까지 내려온 상보입니다. TCL 그룹은 상보에 우수한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또 신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투자 총액은 상보에 지난해 수출액 850억 원을 초과하고 또 6월 말 기준 상보 시가총액 950억
50억보다 네. 큰 규모입니다. 투자 의향서의 핵심은 TCL은 상보가 가진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술을 활용해 제품군을 확대하고 또 상보는 TCL이 보유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판매망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TCL 그룹은 중국 1위의 가전업체인데요. 11세대 LCD 패널 TV 출하량 규모로는 중국 내 1위, 세계에서는 3위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차이나스타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또 연간 매출액은 18조 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세코를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출시한 모기 퇴치기 모스클린이 지난 6월에 8번 홈쇼핑에서 판매 방송을 진행한 결과 준비한 모든 제품이 판매되는 완판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연속되는 완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파세코는 홈쇼핑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큘레이터와 모스클린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서큘레이터는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풍량과 세기를 조절하는 순환기입니다.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이제 풍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 절감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또 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통해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모스클린은 친환경 LED 기술을 적용한 모기 퇴치기인데요. 자외선 LED로 모기를 유인하면서 또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완판을 기록하면서 파세코는 지난 6월 이후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테스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3D 랜드 투자 기대감과 또 중국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 그리고 최근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유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실적 성장세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7일에는 삼성전자와 17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3D 랜드 공장을 증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화성 반도체 공장 17라인에 3D 랜드 플래시 생산 시설을 증설하면서 연말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3D 랜드 적층 기술이 심화될수록 패터닝할 부분에 하드 마스크 두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생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테스의 증착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다음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동진세미캠의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모건서울 창구를 통해서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2% 증가한 1,970억, 영업이익이 약 50% 증가한 200억 예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란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뒤에는 3D 랜드 생산 확대를 들 수 있겠고요. 중국 최대 패널 업체 BOE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VD 랜드 증설 및 투자로 인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전일 울산 앞바다에 규모 5.0의 지진이 났었습니다. 네, 그 소식으로 약간의 강세를 보인 삼형엠텍입니다. 전일 울산 앞바다 규모 5.0 지진 소식에 지진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에도 내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업체들이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만 실적이나 공급 계약 등 눈에 보이는 기대감이 아니라 단기 뉴스나 이슈에 대한 파동이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진 관련주로는 내진 구조재 생산을 하고 있는 삼형엠텍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내년부터는 2층 이상이나 500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 도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굳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큰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개별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오늘도 역시 들어봤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 CS 인베스트의 김다예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